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주부터는 이제 리츠 수가 이제 21개로 늘었습니다.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7월 1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존 20개에서 21개로 늘었고요. 사실 이제 전체 상장 리츠는 24개인데 이제 SPI에서는 2018년 이후로 상장된 위탁관리 리츠 위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21개를 기준으로 이렇게 리츠 시장을 일주일 단위로 분위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06%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에 소폭 상승했던 리츠 시장이 다시 한번 일주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사실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 금리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지난주에 많이 발표된 고용 지표도 둔화되는 등 거시 지표들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미국 증시라든지 또 코스피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반면 리츠 시장은 힘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이제 K리츠 시장 같은 경우에는 리파이낸싱을 앞두고 있는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 대약세가 두드러졌고, 1년 3개월 만에 신규로 상장했던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이제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 지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물가와 고용 지표가 있는데요. 일단 이 지난주 증시가 열리기 전에 6월 28일에 이제 그 현지 시간으로 6월 28일에 발표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보는 이제 물가 지표인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소 둔화되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또 제롬 파월 이제 연준 의장도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도달하는데 상당히 진전을 보였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러한 이제 우호적인 거시 지표들이 한국 리츠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됩니다. 또 물가 지표뿐만 아니라 고용 지표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졸트 보고서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민간 고용 정보 업체인 ADP가 발표한 보고서라든지, 그리고 지난 5일에 발표한 미국 노동부의 비농업 부문 고용과 또 실업률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이 노동시장의 강세가 좀 둔화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올 만큼 좋은 수치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가 이제 집계하는 금리 인하 가능성 을 보면 이제 오는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75%까지 이제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높아졌고,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의 증시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이제 한국 리츠 시장으로 이런 온기가 전해지진 않았고요. 이런 가운데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와 또 생산자 물가 지수 PPI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시그널들이 리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들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이제 한국 리츠 시장 개별 이슈들로 인해서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별 리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전체 21개 리츠 중에서 15개 리츠가 하락하고 5개 리츠가 상승을 했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내린 리츠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입니다.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 4.66% 내렸는데 6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6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2,500원 아래로 떨어졌는데 작년 11월 중순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의 하락폭도 컸는데요.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도 한 주 동안 4.02%나 내리면서 2주 연속으로 4% 이상 내렸습니다. JR 글로벌 리츠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4,000원을 밑돌고 있는데, 이 JR 글로벌 리츠 주가가 3,000원대로 떨어진 것도 작년 11월 초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와 JR 글로벌 리츠는 공통점이 있죠. 두 리츠 모두 유럽 자산을 담은 리츠이고 올해 대규모 리파이낸싱을 앞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오는 7월 말에 프랑스에 있는 오피스 빌딩 크리스탈 파크를 담보로 하는 대출의 리파이낸싱이 예정되어 있고 기존의 대출 금리가 연 1.25%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리파이낸싱을 했을 때 이자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파이낸싱에 대비해서 유보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 결산기 배당금을 대폭 축소하기도 했고요. 또 JR 글로벌 리츠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오는 12월 말에 이제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를 담보로 조달한 약 1조 원 규모의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기존 대출 금리가 연 1.05% 수준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금융기형 증가에 따른 배당 감소가 예상되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 증시에 대비했던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에도 한 주 동안 4.33% 하락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들 외에도 신한 서부 T&D 리츠 그리고 이지스 밸류 리츠가 2% 이상 하락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코랑크 더원 리츠와 이리츠 코크랩 그리고 ESR 캔달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좀 더 이제 개별 리츠도 이슈를 좀 더 살펴보면 이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한국 오피스 시장에서는 이제 상장 리츠 투자들도 주목해야 할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강남역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 더에셋 매각 입찰입니다. 지난 1일에 이제 입찰이 진행됐고 바로 다음 날에 이제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난 5일 금요일이죠. 인터뷰가 진행됐는데요. 리츠 투자자들이 이제 이 더에셋 입찰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상장 리츠와도 관련이 깊은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현재 더에셋의 투자자 중 한 곳이 이제 NH 프라임 리츠입니다.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 9월에 더에셋 투자자로 참여했는데요. 130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당시 이제 3.3제곱미터당 3,049만 원의 인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거래가 성사될 경우에 매각가는 3.3제곱미터당 최소 4,3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이를 바탕으로 특별 배당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입찰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오피스 리츠 중에 하나인 이지스 밸류 리츠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지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 현재 최종 5곳의 후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한국 오피스 리츠들이 많지만 이렇게 더에셋과 같은 트로피 에셋을 인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지스 밸류 리츠가 더에셋을 인수하게 되면 상장 리츠가 트로피 에셋을 인수하는 최초의 사례가 되고 또 향후에 이 오피스 시장의 주류로 상장 리츠가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주 동안 주가는 부진을 했습니다. 첫 출발은 부진했는데, 애초에 이 순자산 가치 NAV 하락을 반영해서 공모가를 3,000원 상당히 낮춰서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크게 출렁였는데요. 이 상장하자마자 첫날 이제 8.0%나 빠졌고, 둘째 날에도 거의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후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한 주 동안을 놓고 보면 4% 이상 하락을 했고요. 가장 최근에 상장한 리츠들의 첫 주의 주간 수익률을 보면 삼성 FN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에 상장을 해서 2.4% 상승을 했고 2023년 3월에 상장했던 하나리츠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 7.3% 하락했습니다. 네, 사실 앞선 사례들을 보면 이 상승했던 것도 있고 이제 하락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 공모가를 크게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들 많이 소개됐지만 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국 최초로 미국의 오픈엔드 펀드에 투자한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다만 여전히 장기적인 성장 전략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점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능동적인 운용 전략 펴기는 분명 한계가 있는 리츠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한국 리츠 시장의 실적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리츠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SPI에서는 나름 이제 시각을 갖고 보고 있고요. 여러 차례 이런 SPI에서도 이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에 대해서는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들을. 그리고 이제 향후에도 주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기존 프리-IPO 투자자들의 보호회수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이고요. 물론 이제 상당히 이제 공모가 낮고 또 프리-IPO 투자자에 투자했던 금액에 비해서는 지금 낮은 주가이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매각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분명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일각에서는 또 프리-IPO 당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자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보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데요. 취재를 해본 바에 따르면 이제 이들을 장기 투자자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하지 않으면 그 기존의 프리-IPO 투자자들의 원본이 계속 이게 깎이는 이제 손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모가를 낮춰서 상장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기로 투자할 생각은 그렇게 크게 크지 않습니다. 뭐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하면 분명히 빨리 매각을 해서 엑시트할 생각이 되게 크다고 보여주고요. 뭐 이런 투자자들의 어떤 뭐 시각도 한번 참고해서 투자자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기관들이 장기로 투자할 상품이라 보지 않는지는 뭐 어쨌든 참고할 만하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 상장지수 펀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리밸런싱이 진행된다고는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죠. 실제로 리밸런싱을 하고 나서 이제 지분 변화가 있었고, 이 지분 변화들이 리츠 공시를 통해서 이제 반영되고 있는데요. 보면 이제 이번 리밸런싱을 통해서 가장 크게 늘린 리츠가 코란코타 원리츠와 이리츠 코크랩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최근에 이와 관련된 공시를 했는데요. 코란코타 원리츠 같은 경우에 지분율이 기존 5.12%에서 9.41% 증가했고, 그리고 이리츠 코크랩 같은 경우에는 10.02%로 늘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